대표님께 여쭤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와 있고요. 평단가가 47만 6천 원, 비중 마찬가지로 15%시네요. LG엔솔 봐주세요라고 답변 주셨는데 47만 6천 원, 6월 달 이후에 좀 사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이거를 보기 전에 삼성 SDI를 좀 먼저 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방금 이제 주가가 막 뛰어가지고 넥스트레에서 올라가길래 이제 왜 올라가나 좀 보니까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을 매각해서 4조 원 이상의 이제 현금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느낀 거는 뭐냐면 2차 전지 업계가 진짜 힘들긴 힘들구나라는 거였고, 사실 삼성 SDI가 디스플레이 지분 판단 얘기는 이미 연초부터 있긴 했었어요. 언제 팔까 했었는데 지금 이제 매각이 나온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조만간 아이폰도 신제품 나오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할 일이 되게 많은데 이 타이밍에 매각을 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돈을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싶으면 아이폰 쪽에서 뭔가 성과가 나왔을 때 더 높은 가격에 팔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지금일까?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다 보면 타이밍이 좋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매각하는 거 보면은 지금 뭔가 좀 급한 게 있나?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비슷하게 LG 에너지 솔루션도 올해 보면 많은 것들을 매각했어요. 같이 합작사를 만들었던 뭐 리튬 회사도 매각하고 막 여기저기 다 팔았거든요. 포드랑 합작사도 매각하고 어쨌든 그걸로 돈을 땡겨가지고 현재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졌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현재는 지금 2차 전지는 언제 좋아지나? 요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언젠가 좋아지겠지? 조금만 버티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당장에 전고체 배터리가 갑자기 짠하고 나와가지고 막 게임 체인저가 되면은 모르겠지만 전고체 배터리도 지금 몇 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그래서 저는 최근에 차라리 SK 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들은 SK 온 지분 갖고 있어서 배터리 회사로 같이 이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실제 매출은 정유화학 쪽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안정적인 매출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기업들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LG엔솔로 보게 되면 네. 나쁘진 않지만 현재 업황 자체가 잘 도와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이라도 이쪽이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면 트럼프가 다시 중동 전쟁을 더 확산시킬 수도 있어요. 최근에 뭐라 그랬냐면 경제적인 압박을 한다 그랬는데, 저는 트럼프가 이쪽을 얘기를 하면은 항상 다른 쪽도 같이 보거든요. 나중에 보면 꼭 이쪽도 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군사적인 옵션을 배제하고 경제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약간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이쪽으로 몰아넣으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전쟁이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유가 뛰겠죠? 유가 뛰면 2차 전지도 수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지금은 좀 어렵지만 좀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 결론은 그래서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41만 원은 기다리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가격이고요. 이 종목 많이 물리신 분들은 뭐 50만 원대도 있고 막 많아요. 그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형편이 좋은 쪽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추가 매수 가능해요. 그렇지만 다음 주에 바닥을 좀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좋겠고, 굳이 안 하셔도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대충 어느 정도까지 한번 44에서 45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도달할 걸로 보여지니까 좀 마음 편하게 먹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평단가 41만 6천 원에 LG엔솔 점검해 드렸는데요. 추가 매수 가능하지만 다음 주에 저점 바닥 확인하고 들어가라. 44에서 4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조금만 홀딩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다음 삼성전기 큰 종목 들어와 있네요. 평단가 185만 원, 이분도 비중 15%인데, 자, 추매로 비중을 늘려야 할까요? 도움의 손길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또 채스님께 여쭤보시네요. 185만 원, 이 가격대 갖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삼성전기입니다. 그렇죠. 아마 이 가격대에서 한 번에 이 가격대에서 샀을 것 같지는 않고요. 더 위에서 샀다가 추매 한 번 해가지고 이 가격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삼성전기 나쁘게 말할 게 있나요? 삼성전기가 뭐 기대감으로 올라갔나? 그것도 아니에요. MLCC에 대한 매출 엄청나죠. 기판도 있죠. 뭐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상승한 걸 가지고 너는 기대감 가지고 올라간 거야.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기업인 거 맞아요. 다만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그런 거죠. 좋은 기업인 건 맞는데 하필 우리가 5, 6월 달에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월, 6월 달에 올라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진짜 극심한 포모성 수급 쏠림이었어요. 당시에는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좋은 종목이 올라가는 거 당연히 맞는데 좋은 종목도 빠졌었어요. 뭐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노텍 이런 몇몇 종목군들. 얘네들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돈을 잘 벌고 성장하고 있음에도 포모성 수급 쏠림이라고 하죠.
에라 이딴 거 갖다 버리고 삼성전자 사야겠다. 야 이거 갖다 버리고 삼성전기 사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약간 투심이 감정적으로 들어왔던 시즌이 5월, 6월 달이거든요. 물론 이 회사가 좋아서 올라간 것도 맞지만 이런 투심으로 올라간 물량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게 감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 입장에서 최근에 100만 원까지 빠졌다가 올라오면 그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이 회사의 성장성을 믿고 정말 더 멀리까지 절대 팔지 않고 끌고 가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가 몇이나 될까요? 아마 별로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월, 6월 달에 포모성 수급 쏠림으로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적정 수준에 올라갔을 때 매물벽이 다른 종목보다 훨씬 두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자분 평단이 185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이 구간을 이 61선 깨지는 순간 사람들한테 공포가 됐거든요. 대략적으로 165만 원 라인이 좀 강한 저항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리를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 높고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또 180만 원에서 한 번 더 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질문자분 평단은 185만 원. 사람들이 고점에 물려 있고 약간의 추매에서 맞춘 평단 매물대 가격 그대로예요.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하겠죠. 아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하면 또 밀릴 거고요. 거의 다 왔다 하면 또 밀릴 거고요. 그러다가 승질나서 팔면 그때부터 날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매물대니까. 따라서 그런 엇박자를 타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평단을 살짝 조절해서 낮춰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것만 제로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삼성전기라던가 LG노텍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했지만 얘네들의 제로 하나는 더 나왔거든요. 카메라 모듈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피지컬 AI 쪽하고 연결져서 봤을 때 피지컬 AI 로봇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 사실상 구동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뭐 감속기가 우리나라 최고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로봇이 사물을 인식하는 데 활용되는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LG노텍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치면은 피지컬 AI 이슈로 삼성전기랑 LG노텍 한 번 더 묶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 추가 상승 여력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저라면은 약간의 추매를 통해서 175만 원 아래로만 평단 낮춰놓으시면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도 하락 추세 벗어나고 상승 추세 만들기 위한 노력 중이니까 뭐 약간 뭐 115만 원 정도까지도 뭐 눌림을 줄 수 있겠지만 저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기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현가부터 115만 원까지 신규 진입도 가능할 것 같고요. 추가 매수도 그 안에서 하셔서 175만 원 정도로 맞춰 놓으시면 나오시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 조금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175만 원 이하로 평단가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115만 원까지 눌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숫자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속 시원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장 필살픽 무기 아이템 함께 챙겨보도록 할게요. 필살픽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피님 아이템 어느 쪽이 좋을까요? 네, 오늘은 방산 쪽에서 한번 종목 골라봤고요. 요즘 방산이 실적도 괜찮고 한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오늘 종목은 현대로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장중에 보니까 현대로템도 지수적인 약세를 보였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도 오늘 뭐 별로 좋지 않은 흐름도 나왔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도 오늘 보니까 6% 이상 급락을 하면서 방산주 쪽이 접근하기 되게 좋은 가격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약간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전쟁을 하게 되면 방산주들이 빠지고요. 평화가 찾아오면 방산주가 막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무기라는 걸 결국 고객들이 기존 고객이 아니라 새로운 고객한테 판매를 하려면은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잖아요.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전쟁 중에는 하기 힘드니까 전쟁이 끝나고 약간 쉬는 틈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막 계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멈추면은 방산주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약간 전쟁이 약간 소강 상태예요. 아까 트럼프 대통령도 무력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최고의 압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데드라인까지 정해놨어요. 24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방산주가 약간 숨을 좀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 주가가 실적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번 실적들이 예상치보다 좀 못 나온 건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주가에 비해서 그건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을 일단 가져와 봤고 중동 리스크 길어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현대로템이 원래는 철도주였다가 최근에는 전차가 연결되면서 방산주가 됐다가 또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재료로 우주항공이 붙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로템이 갑자기 웬 우주항공이야? 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요. 현대로템은 과거에 2004년도에 현대모비스에 있던 우주산업부를 이관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2022년도 누리호 발사에도 발사체의 어떤 추진 기관들을 담당을 하는 만큼 조만간 이제 우리나라 또 제2우주센터 부지 나올 거고 또 누리호 발사 조만간 9월달, 10월달에 있을 거잖아요. 10월달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누리호 관련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방산이라는 재료도 있지만 그래서 우주항공이라는 재료가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는 스페이스X랑 같은 사업 모델인 재사용 발사체 쪽에서 대한항공이랑 같이 메탄 엔진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걸 한다고 해서 갑자기 스페이스X를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하게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장에서는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잡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투자가 깨졌을 때 저점에서 정말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현대로템이 딱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아까 다른 방산주들은 조금 더 하락의 여지가 있어 보였는데 현재 현대로템의 경우는 지난번에 한 번의 저점이 나왔고 이번에 두 번째 저점이 나오면서 좀 쌍바닥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릴게요. 가격 전략으로는 일단 13만 5천 원에서 12만 5천 원 정도를 매수 밴드로 잡아드릴 테니까 그 안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가도 나쁘지 않고 다음 주 초쯤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의 경우는 20만 원대 매물이 상당히 큰데 저는 20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그 뒤로 새로운 시세가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 번에 돌파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19만 원으로 1차 목표가를 제시 드릴 거고요. 돌파하게 될 경우 제가 2차 목표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11만 원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피님의 종목은 현대로템이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쏟아질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에 방산주 현대로템 한번 챙겨보고요. 매수가는 12만 원에서 13만 5천 원, 1차 목표가 19만 원, 그리고 손절가 12만 원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